전체로 하면은 한 5억에서 한 7억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1000만 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3개월 안에도 가능해요. 태그 잡는 것도 자동으로 돼요. 카테고리도 자동으로 돼요. 누적 이용자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3000명이죠. 실사용자들은 1000명 넘고요. 실제 판매된 이력이 있는 상품들로만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품이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매출도 자연스럽게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거는 된다라는 겁니다. 버실 분들은요 다 벌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 구매 대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현직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셀러 권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일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 루틴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다,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어나면요 일단 무조건 커피를 2팩을 때립니다. 2개나 드세요? 네, 그래 정신이 좀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커피랑 요새 제가 하는 루틴 자체가 메가도스라고 비타민 용량을 6000을 먹습니다. 몸에 활력이 생겨요. 필수템이죠. 짜장면 온 것 같아요 지금. 감독님이랑 먹으려고 짜장면 먹으면서 얘기하시죠. 요새 행복할 게 뭐 있어요? 먹을 때 행복하고 간짜장을 먹더라도 이 탕수육을 하나 시키는 거,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탕수육 먹으면서 좀 제 인생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짜장면 시켜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아침부터 짜장면을 먹진 않죠. 아침에는 그 개인 업무를 보고 오후에 회사 출근해가지고. 지금 대표님이 하고 계신 업무가 뭐예요?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해외 구매 대행을 잘할 수 있게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이 뭐예요? 해외에 있는 사이트, 아마존 들어보셨죠? 알리익스프레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타오바오 같은 해외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국내 마켓 어디서 많이 구매하세요? 네이버, 쿠팡 이런. 그렇죠. 그런 데에다가 상품을 그대로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 업체가 어디다 올려놨어요, 이 상품을? 쿠팡 있죠. 쿠팡 이치 올려놨죠. 그럼 누가 구매해요? 저희 같은 소비자가 이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구매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요런 형식이 이제 구매 대행 형식이죠. 이 쿠팡 이치는 수수료를 중간에서 먹는 것처럼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국내 오픈마켓에 업로드해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대신 주문해갖고 차액을 버는 형태의 사업을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무슨 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을 좀 오래 했거든요. 6년 정도 했어요. 국내 위탁, 사입 여러 가지 다 했었는데 지금은 해외 구매 대행 셀링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잘 팔릴 수밖에 없는 노하우를 알게 됐죠. 6년 차면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요 자동화시킨 거예요. 원래 기존에 상품을 찾고 국내 마켓에 업로드하고 이러한 반복 작업에 대한 것들을 자동화한 해외 구매 대행 솔루션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동화라는 게 뭐예요? 자동화라는 거 자체가 단무지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맨날 나가야 되잖아요. 팔리잖아요. 그럼 이 일정한 간격대로 누가 썰어요? 사람이 썰어요? 기계가 썰죠. 기계 썰죠. 똑같아요. 이게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구매 대행도 상품을 소싱하고 그 상품을 잘 팔리게 가공하고 예쁘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살 거 아니야. 이 단무지를 안 썰고 이만큼 주면 누가 이걸 사가겠어요? 단무지를 예쁘게 가공하고 하는 것처럼 가공 작업하고 이거를 업로드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화한 거를 해외 구매 대행 자동화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프로그램은 누가 사용해요? 수요자는 굉장히 많죠. 해외 구매 대행 시장 규모가 8조 원이에요. 8조 원이면은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판매하는 공급자들도 많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걸 일일이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기가 어렵잖아요. 엑셀을 쓰시죠. 엑셀을 왜 쓰세요? 공책에 쓰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엑셀을 쓰는 것처럼 구매 대행 셀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했던 귀찮은 작업들, 반복 작업들을 도구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제가 온라인 판매 활동을 한 게 6년 정도고요. 그리고 솔루션 개발은 지금 3년 정도 됐어요. 저도 맨 처음에 잘 된 건 아니지만은 초반에는 1명, 2명 정도 사용하다가 10명, 30명 사용하다가 한번 망했어요. 사실 이 솔루션이란 영역 자체가 고객의 니즈,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셀러분들의 니즈를 맞춰줘야 될 거잖아요. 나는 이런 기능들 하고 싶어. 근데 그런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개발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한번 망하고 지금 제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갖고 작년 4월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누적 이용자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3000명이죠. 실사용자들은 1000명은 넘고요. 엄청 많이 쓰시네요? 그쵸. 왜 쓰겠어요? 편하니까? 편한 거보다는 돈이 벌리니까. 수익화 도구니까요. 진짜 좋아요.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한번. 근데 그거 프로그램 좀 어렵지 않아요? 손으로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 내가 직접 하나하나 상품을 수집해갖고 이미지 저장해갖고 상품명 잡고 배송비 설정해갖고 가격 마진 설정한 다음에 이걸 네이버 쿠팡 옥션 지마켓 11번가에 올리는 것 자체가 손도 더 많이 들고 더 어려워요. 근데 이 자동화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단축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제가 자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저는 6년차 이제 셀러잖아요. 솔루션 회사도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 구매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자동화라는 건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 하지만 그 자동화를 어떤 로직에 의해서 자동화 시켰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차피 똑같아요. 이 짜장면을 만들어도 어떤 로직, 어떤 소스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해외 구매 대행 자동화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로직에 의해서 잘 팔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 업로드하는 방식에서 네이버에서 어떤 정책에 준수해갖고 맞게 올렸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각 플랫폼마다 그런 플랫폼의 정책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셀러들이 최소한의 리스크로 자동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게 굉장히 안 보이는 한 끗 차이지만 그걸 모르고 그냥 다 자동화니까 좋아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용자 1000명이 넘은 이유 자체도 저는 현업 셀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노하우적인 부분이나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뭐 딱히 일이라기보다는 전 대학교 다니면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했고 초반에는 어려웠습니다. 돈도 잘 안 벌렸고 잘 하는 법도 몰랐고 이 얘기를 안 했다. 제가 원래 해외 구매 대행을 하기 전에 대학생 때는 돌잔치를 했었어요. 돌잔치요? 돌잔치 MC를 했었어요. 그 돌잔치 MC가 토요일 일요일만 하잖아요. 토요일 날에 1부, 2부, 3부가 있거든요. 그럼 1부에 30분 정도 들어가면 3만 원을 줬어요. 돌잔치를 제가 왜 했냐면은 팁이 나와요. 팁. 끝나면 복돈이 이렇게 거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이 팁을 안 받으면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날 1, 2, 3부 그것도 심지어 11시, 3시, 6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럼 해봤자 9만 원밖에 못 벌어요, 하루 종일. 근데 대학생 알바치고는 전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게 끝나고 나면은 복돈을 이렇게 많이 걷잖아요. 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복돈 판이 있어요. 이렇게 복돈 이렇게 거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님 잠깐만 뒤로, 아버님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이렇게 계속 쳐요. 그러면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줘요. 돈을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서 팁을 이제 5만원짜리 이렇게 한 장을 주시죠. 그럼 하나 하면은 3만원에 플러스 했고 팁을 5만원은 8만원이에요. 3번을 들어가면은 24만원. 근데 또 팁이 안 나온 날에는 잘 못 벌고 집에 갔었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나름대로 뭐 대학생이니까 그때 뭐 자존심이고 뭐고 뭐 있겠습니까?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됐었지. 근데 그때 돌잔치에 들어가면서 나갔던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온라인으로 한 연매출 15억을 하면서 이제 은퇴를 했던 거죠. 그때 그러면서 나도 이거 그만하고 온라인 해야겠다 하면서 그때 온라인으로 뛰어들었었거든요. 그때 분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 잘 팔릴까?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그때는 뭐 상품명 하나, 태그 하나, 배송비 뭐 하나, 그리고 내가 상품을 어떻게 소싱해야 되지?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 대량으로 끌거다가 올리면 잘 팔릴까? 아니면 내가 거래처 영업하면 잘 팔릴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도매국이나 모너클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데에서 상품을 대량으로 올렸는데 안 팔려. 그럼 나는 영업을 해야겠다. 나만 팔 수 있는, 이 B2B 사이트는 누구나 팔 수 있는 제품이 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나만 팔 수 있는 제품을 좀 팔아야겠다. 업체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탁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쇼핑몰 한번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내드릴게요 했는데 제 쇼핑몰 뭐 있어? 그래서 새싹 등급 막 이런데 없으니까 저희랑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발로 뛰자. 메가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짜제도 많이 들어오고 뭐 푸드몰도 막 많이 들어오잖아요. 일반 중소기업 업체 제품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명함이랑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뿌렸습니다. 양복 입고 26살에 양복 이렇게 뿌렸어요. 이렇게 명함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고 다 전화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때 명함 드렸던 누군데요. 한 100개 중에 한 3개 줍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갈비탕 잘 팔았고요. 교구 업체도 잘 팔았어요. 대량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교구 한두 개 안 사요. 학원에서 주문하면 20개 30개 사버리니까 교구도 많이 팔았었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 내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영업 돌리고 하면서 이걸 내가 평생을 먹고 살고 이거 전화하고 영업하고 소싱하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음식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갈비탕이 잘 팔리면서 음식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농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농부들이 들어와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는 없어. 이길 수 있어도 마진율 적게 남아요. 그리고 나는 엄청 열심히 한라봉 작업해갖고 올려놨는데 갑자기 한라봉 시즌 끝나. 키위 했는데 끝나.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고 뭐 판매는 잘 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나는 조금 사람들이 안 파는 내장류, 제가 좀 내장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 국밥을 먹어도 내장탕만 먹습니다. 내장을 팔아보겠다 하고 그때 양복 입고 마장동 가면은 간 천엽 이렇게 막 냄새 막 엄청나는데 팔거든요. 그거를 제가 여름에 가가지고 또 영업해가지고 내가 이 간 천엽을 한번 팔아보겠는데요 막 해갖고 와서 사진 찍고 엄마 모셔와서 엄마 이거 좀 예쁘게 플레이팅 해봐봐 한번 찍어봐갖고 한번 팔아보게 하면서 눈물 나네요. 눈물은 안 나고요.
근데 제가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거는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가 지금 나이가 30이거든요. 지금이면 못하죠. 왜냐면 나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안정적인 직장 가져야 되는데 주변에 취업한 친구들도 많이 없고 2년 동안 돈을 못 벌어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05년식 모닝을 타고 다녔거든요. 제가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결국 돌고 돌아서 하고 있는 건 뭐냐, 해외 구매 대행이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을 결론적으로 다시 한 이유가 소싱하는 게 힘들었어요.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소식이 뭐예요? 상품을 발굴하는 거. 내가 국내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잘 판매되는 상품을 가져와야지. 잘 안 팔리는 상품을 가져오면 물건이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럼 잘 팔리는 상품은 나한테 잘 안 줘. 그러니까 이걸 찾는 거 자체가 솔직히 넌센스예요. 해외 구매 대행 자체는요, 왜 좋냐? 뻔한 장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재고 리스크가 없습니다. 보통 국내는 내일 도착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포장해갖고 나가야 돼요. 한 이틀 늦어버리면 바로 화나고 컴플레인 전화 오니까.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은 소비자 자체가 2주 정도 걸린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 자체가 해외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가져다가 업로드해갖고 파는 거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를 누가 잘 팔고 있어요. 해외 직구로. 근데 찾아보니까 나도 팔 수 있는 제품이야. 근데 이게 해외 사이트에서 샀는데 2,000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15,000원에 팔고 있네? 그럼 나도 이거 그냥 가져다가 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잘 파는 거 나도 잘 팔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해외 구매 대행 시장에서 돌아가는 건 내가 상품을 소싱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외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소싱하는 게 답이다. 어디에서 파는지 알 수 있으니까, 타오바오에서 파는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지 아마존에서 파는지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상품을 굳이 소싱해갖고 뭐 키워드를 분석해갖고 키워드 검색량이 어쩌고 경쟁 강도가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애가 잘 파는 거 내가 잘 팔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방법 나왔죠? 자동화 방법. 그런 상품만 AI가 가져다 준다. 네이버 해외 쇼핑의 해외 직구 탭에서 판매 이력이 있는 상품들만 자동으로 AI가 찾아준다. 자, 그러면 하루에 상품이 내가 하나 찾을 거, 2개 찾을 거 AI는 1000개, 2000개, 3000개 찾아버린단 말이죠.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1000개, 2000개 있어. 상품을 가공해야 되겠죠. 가공이라는 건 이미지를 만들고 상세 페이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고 상품명도 번역하고 이 상품명이 잘 팔리게끔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잘 팔리냐, 이게 해외 사이트에서 5,000원에 파니까 나는 여기에 마진율을 40%를 붙여갖고 올리면은 이게 팔리겠네? 라는 걸 가공 작업이라거든요. 만약에 잘 팔린 상품 3,000개, 4,000개 가져왔어. 애지중지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팔아야 되니까 내가 3,000개를 오늘 하루에 수집해도 하루에 10개도 못 해요. 이 자동화된 일련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냐? AI가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상품 번역하는 것도 자동화시킨 거고 상품명 만드는 것도 공식이 있거든요. 검색량 대비 상품 수가 낮은 키워드를 원래 넣어주는 게 키워드 뽑는 본질이에요. 배송비도요, 사실상 해외 배송비 측정이 돼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걸로 하면은 직배송이기 때문에 배송 대행지도 필요 없어요. 사실 태그 잡는 것도요, 자동으로 돼요. 이미 잘 팔리고 있는 태그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카테고리도 자동으로 돼요.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가공 작업을 한 다음에 3,000개, 4,000개 다 가공 작업, 번역 작업 했어. 자동으로 네이버, 쿠팡, 옥션, 지마켓 11번가에다가 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해외 구매되는 이 5대 오픈마켓만 하면 돼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페이지 다르고 쿠팡 윙 판매자 페이지 다르고 이걸 하나하나 할 수는 있죠. 짜장면을 이렇게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3,000개, 4,000개 언제 다 올려? 못한단 말이에요. 또 마켓마다 상품명은 몇 자로 자르세요. 상품명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또 정책이 다 달라요. 이러한 세부 디테일 하나하나의 자동화를 다 맞춰가지고 한 번에 이 4,000개, 5,000개를 원기옥처럼 에너르기파로 그냥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판매된 제품을 그렇게 올리는데 팔려요, 안 팔려요? 팔리죠. 팔리죠. 낚싯대를 뿌리는 겁니다. 수만 개를 뿌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뭐 진짜 뭐 참다랑어 잡힐 수도 있고 뭐 여기 새우 잡힐 수도 있고 뭐 마진이 적은 제품도 잡힐 수가 있겠지만은 통상적으로 마진율은 20에서 30% 정도가 나와요.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연히 시간이라는 게 걸리잖아요. 일주일 올렸는데 주문이 뭐 하루에 한두 개밖에 안 들어와. 아, 이거 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집 앞에 있는 GS 편의점이랑 롯데마트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GS 편의점에도 뭐 팔아요? 맛동산 팔죠. 뭐 빼빼로 팔죠. 뭐 여러 가지 팔잖아요. GS 편의점에도 양파링 팔고 새우깡 팔고 라라스윗 팔잖아요. 똑같은 제품을 롯데마트나 이마트에도 판단 말이에요. 하지만 상품의 수량이 어디가 더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상품 수가 많은 이 롯데마트, 이마트가 상대적으로 여기 집 앞에 있는 나들가게 GS25보다 상대적으로 매출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상품 수량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이 자동화 수집으로 1,000개 올렸어, 2,000개 올렸어, 3,000개 올렸어, 10,000개 올려갖고 2달, 3달, 4달이 지나가면은 이 상품이 스택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내가 상품이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매출도 자연스럽게 비례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되는 방법이에요. 제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일주일 안에 주문이 들어와요. 잘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PD님 갖다가 앉혀놓고 이거 누르세요, 이거 버튼 누르세요, 올리세요 하면 주문이 들어와요. 이거 PD님이 잘해서요?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팔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 작업을 하게 되면은 주문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등록 이후에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객한테 뭐 CS를 해야 된다든가 통장을 변경해주고 마진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유틸리티로 자동화 프로그램 또 구현을 해놨습니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앉아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몰입하는 시간, 내가 단순하게 2시간, 3시간이라도 허송세월 6시간, 8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2시간, 3시간 완전하게 몰입해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거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치가 나한테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으로도 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몰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좀 나이가 많아, 잘 못 따라가.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는 2배, 3배 더 해야지 그 몰입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노트북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뭐 별거 없어요. 자, 저희가 뭐 한다고 했죠? 실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잘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자동으로 소싱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잘 팔리는 제품은 실제 판매된 제품이 제일 잘 팔리는 게 맞잖아요. 저희가 감으로 아니면 저희가 데이터를 뒤지는 것보다 자동 소싱 작업을 생성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소싱 대상 마켓을 골라주는 거예요. 어디서 소싱할래? 네이버에서 소싱할래? 옥션에서 소싱할래? G마켓에서 소싱할래? 네이버에 상품이 많으니까 네이버. 어디서 그 상품들을 가져올래? 플러스토어 해외 직구, 가격 비교 해외 직구, 네이버 페이탭 해외 직구 탭 있죠.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업로드한 상품은 이 해외 직구 탭으로 들어가요. 제가 가격 비교 사이트나 아니면 여기 플러스토어 있죠. 여기서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해외 직구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상품들이 보면은 찜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구매도 있죠. 해외에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라는 겁니다. 실제 판매 이력 있는 상품들, 플러스토어면 플러스토어 아니면 가격 비교 해외 직구 탭, 저희가 아까 본 게 해외 직구 탭이었죠. 거기에서 잘 파는 녀석들로, 이건 저희 로직이에요. 잘 파는 녀석들로만 실제 판매 이력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올 거다. 소싱 조건은 뭐냐? 누적 판매 순위 많은 순서대로 가져올 거야. 건들 거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마진 설정할 거야? 마진 설정해주고 여기다가 마켓 검색 키워드만 입력해 주시면은 실제 판매된 이력이 있는 상품들로만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수집 시작 버튼 누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런 상품들이 수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죠? 신규 3, 3, 5, 5, 4, 3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실제 판매 이력이 있는 제품, 기존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이 제품 괜찮네, 이 제품 팔렸네 라고 보면서 했던 그런 상품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3 계속 올라가죠? 근데 이제 금지는 뭐냐? 판매하면 안 되는 제품들 키워드를 6,000개에서 7,000개 정도 넣어놨어요. 브랜드 제품, 예를 들어서 이런 로지텍이라든가 이런 거 팔면 안 되잖아요. 중국으로 갔을 때는 거의 가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로지텍이라든가 이런 스탠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중국에 있는 거 거의 짝퉁이죠. 이렇게 가품 같은 키워드들이 상품명에 있으면 그런 상품들은 수집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외에 제외 단어라고, 이거는 올려도 되는데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상품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아마존 제품을 만약에 판매를 한다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상품명에 아마존 땡땡땡땡 돼 있어. 그럼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뭐야, 아마존 제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제외 단어로 올려도 되지만 빼야 되는 제외 단어들은 이렇게 1차로 거름망처럼 필터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잘 팔린 상품들을 이렇게 넣었어. 금지 단어로 한번 걸러줘.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중복이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중복은 안 뜨죠? 중복은 수집되면서 중복인 제품들, 탕수육이 있는데 탕수육이 똑같은 게 또 수집돼. 이러면 안 좋잖아요. 탕수육 한 개만 수집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초 한번 재볼까요? 지금 77, 116, 113이에요. 시작! 이렇게만 해도 거의 1초에 10개 정도 수집됐죠. 근데 이거를 창이 몇 개예요? 창이 무려 6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침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아침.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이거 돌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양치하고 있는 와중에도, 세수하고 있는 와중에도, 옷을 입는 와중에도,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거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원격 설치해가지고 핸드폰을 원격 보면서 업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전 중에 돌려놓고 가서 회사 간 다음에 집에 있는 데스크탑이랑 원격 한번 확인해보는 거예요. 수집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 있는 창들이 다 돌잖아요. 꺼져요. 그럼 대략적으로 몇 개가 되냐면 제가 쓰는 몇천 개 돼요. 5,000개 이상은 수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수집된 제품들이 이렇게 쌓여
쌓입니다. 수집이 완료되면은 이렇게 상품명, 해외 사이트에 구매하는 원가, 저희가 마진을 붙이죠. 마진을 붙여갖고 우리가 온라인에 판매할 판매가, 원가에서 판매가를 뺐을 때 실제 마진, 그리고 마진이 몇 프로가 남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카테고리랑 태그까지 해가지고 다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업로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켓 등록하겠대. 어디에 마켓 등록할 거야? 내가 스마스토어, 쿠팡, 옥션, G마켓 11번가에 업로드할 거야. 저장 버튼 눌러주는 거예요. 저희는 마켓이 무제한이에요. 마켓을 100개 가지고 있으면 100개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등록할래? 내가 원하는 마켓 룰에 따라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중복이 있는지 제외 단어, 금지 단어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등록 시작 버튼 누르면 똑같이 아까 이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상품이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즉 상품이 수집이 되면서 마켓 등록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루틴을 한번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잤죠? 출근해야 돼. 일어난 다음에 양치하기 전에, 씻기 전에 가요. 가서 연결해. 수집 시작 버튼 누르고 어디로 가요? 화장실로 가서 출근 준비합니다. 양치해요. 머리 감습니다. 자, 머리 감고 다시 가서 옷 입어요. 출근합니다. 자,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지금 한 7시쯤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7시에 와가지고 수집이 완료가 다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등록 버튼 있죠? 등록 눌러줘요. 그리고 와서 밥을 먹어요.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다시 일을 하러 가야죠. 주문 처리. 이제 그날 들어온 주문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게 루틴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2시간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유 자체가, 만약에 이제 내가 너무 많이 수집하고 등록을 하고 나 이제 수집이랑 등록을 좀 쉬어야 돼. 그냥 주문 처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데스크탑이 있다고 하면은 컴퓨터 켜두고 가잖아요. 근데 요새는 원격 잘 돼 있잖아요. 회사 컴퓨터로 여기로 접속해갖고 여기 화면을 보면서 잘 되고 있는지, 아이패드 같은 걸로 같이 보면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핸드폰으로 봐도 되고. 수집이 끝나면은 미리 집에 오기 전에 원격으로 걸어도 돼요. 퇴근 시간에 할 수 있잖아요. 아이패드 할 수 있잖아요. 자, 어때요? 쉽지 않나요? 이렇게 해외 구매 대행으로도 충분히 하루에 2-3시간만으로도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드리는 거는 자동화라고 해서 다 같은 자동화가 아닙니다. 이 자동화에서도 어떤 맛있는 양념과 소스들이 들어가고 이 상품을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는지에 대한 자동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현업 셀러고 실제로 이걸 증명하듯이 저희 솔루션 이용자가 1000명이 넘어요. 자, 그러면 1000명 맞으니까 레드오션 아닌가요? 이런 식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레드오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흔한 지식, 흔한 정보 찾아보고 혼자 한 달, 2달 하시다가 해보니까 안 되네 하면서 레드오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실 분들은요, 다 벌고 계십니다. 대표님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출근하고 좀 보여드렸던 해외 구매 대행은 수집을 돌려놨고 솔루션이 잘 될 수 있게끔 기획이나 아니면 개발 관련해가지고 업무 보러 가고 있고요. 퇴근하고 나서도 일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거 매출은 얼마나 나오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해외 구매 대행 셀링 활동이랑 솔루션 개발, 교육 같이 이렇게 3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로 하면은 한 5억에서 한 7억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있는 AI 해외 구매 대행으로는 매출보다는 한 월순위 한 2천만 원 정도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일하시면서 힘드신 점 있으실까요? 온라인이라는 게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도태되면 안 되잖아요. 흐름을 계속 타면서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더 좋은 기능,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 더 잘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제가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AI 해외 구매 대행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나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솔루션이잖아요.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가 해결책이잖아요. 구매 대행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만들어 놨고, 실제로 누구나라고 했을 때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아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 이용자분들에는 20대부터 정말 70대까지 다양하게 있고 다 수익화를 다 하고 계세요. 제가 온라인 셀링 활동은 6년 정도 했고 프로그램이 이제 3에서 4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 이용자분들이나 아니면 해외 구매 대행 셀링 하시는 분들, 아니면 온라인 셀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굉장히 누구보다 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천 명의 이용자분들이 거쳐갔고 저희 수강생들 몇천 명이 실제로 제가 같이 부대 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구나 하면서 별거 아닌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해결해 드리려고요. 물어보면은 바로 해결될 것을 혼자 끙끙을 앓아가지고 2-3일 걸리다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은 1분이면 끝날 일을 1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솔직히 복장 터지죠. 이러한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조금 더 자동화할 수 있게, 그리고 이런 부분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많이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000만 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3개월 안에도 가능해요. 그 대신 몰입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몰입을 해야 된다. 이미 잘 벌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안에서 얼마나 몰입하냐에 따라서 이 매출 차이나 수익 자체도 달라지거든요. 엄청 유명한 학원에 보냈어요. 거기 가면 서울대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방대 가고 어떤 사람들은 서울대 가잖아요. 다 진행은 해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듣고 해요. 하지만 얼마나 몰입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지방대 가고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서울대 가는 프로그램이 맞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얼마나 몰입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얼마나 몰입해갖고 진행을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시작을 해요. 수익화를 얼마 만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는 데에는 뭐 사업자도 개설해야 되고 익혀야 되고, 보통 한 사이클이 끝난 시점으로 한 달 이내면 다 순수익 100만 원 정도는 다 벌죠. 100만 원을 벌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또 그만큼의 노력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상품을 쌓아놓으면 스택이 쌓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걸 더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쌓아 올리냐라는 싸움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똑같이 알려드리지만 누가 더 많이 그 상품들을 쌓아 올리냐에 따라서 매출 차이가 조금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사업도 잘 되시고 승승장구 하시는데 앞으로의 목표 있을까요? 앞으로의 목표는요, 모든 전국에 있는 직장인들이 부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해외 구매 대행으로 했었으면 좋겠어요. 해외 구매 대행만큼 사실상 편한 부업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 경기도 어렵고, 직장인분들이 더 아시겠지만 직장인 월급만으로는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솔직히 어렵잖아요. 저는 부업이라는 거는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는 건 안 돼요. 하지만 부업으로 직장인 월급만큼의 돈을 벌어야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국에 있는 직장인분들이 부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업을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 말고 내 노동과 육체, 이미 우리는 직장 생활 하는 거 마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거 마저도 힘들고, 지하철 타는 거 마저도 힘들고, 퇴근하고 집에 오는 거 자체도 힘든데 거기에서 또 육체가 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 자체가, 이거는 고문이거든요. 노역이에요. 노역. 하루에 3시간 4시간 안에 내 노동을 많이 쓰지 않고 조금 더 자동화된 부업 활동을 통해서 내가 버는 월급만큼의 수익을 벌어가는 목표를 다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더 효율적인 해외 구매 대행 솔루션을 만들어서 우리 이용자분들이 모두 행복하고 돈 잘 버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무료 특강을 11월 25일에 진행을 하거든요. 아마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겠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남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무료 특강 하니까 직장인 분들도 정말 쉽고 간단하게 단돈 100만 원 그 이상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무료 특강 들어오시고요. 전국에 계신 2천만 직장인 분들, 저랑 같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